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발전기의 단락비가 크게 되면 철기계가 되는 이유,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설계할 때 단락비가 크게 설계하면 철기계에 가깝게 되고, 반대로 단락비를 작게 하면 동기계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요 재료비를 생각을 할 때는 뭐냐면 돈값하고 철값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심의 철값이 주요 이제 재료비로 많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동량이 많이 들어가느냐, 건선을 하기 위한 동량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철기계, 동기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큰 경우를 한번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작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단락비가 큰 경우죠. 자, 단락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동기 임피던스의 역수죠. 그러니까 동기 임피던스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전기자 저항하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인데, 이 리액턴스부가 이제 우리가 동기 리액턴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하고 이제 누설 리액턴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 중에서도 동기 리액턴스죠. 예, 그래서 이제 계략기호 동기 리액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요것은 요거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작은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뭐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제 동기 리액턴스의 대부분의 성분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락비가 크다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전기자 반작용이 작은 발전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죠. 단락비가 크다 그러면 이제 동기 리액턴스는 이제 반대니까 이제 역으로 작용하니까 동기 리액턴스는 작고 전기자 반작용이 작은 그런 발전기다. 즉 전기자 반작용 자속이 감소되어 설계된 발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자 기자력이 감소가 된다. 즉 이제 요 이야기죠. 요게 이제 작아지니까 전기자 기자력이 이제 감소된 발전기라는 이야기죠. 자기회로 이론이라는 게 있죠. 자기회로 이론은 이제 전기회로 이론하고 이제 대비돼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죠. 전기회론의 오음의 법칙을 이제 그대로 이용한 게 자기회론의 오음의 법칙이죠. 그래서 F, 우리 기자력이라고 하죠. F는 NI죠. 이것은 우리가 기전력은, 이렇게 하죠. 전류를 구동할 수 있는 힘이죠. 전류를 구동할 수 있는 힘이라고 그러면 이 기자력은 자속을 구동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류를 구동할 수 있는 힘인데, 이제 이것은, 이렇게 작용하죠. 이렇게 쓰게 되면, 오메 법칙이라고 쓰잖아요. 오메 법칙. 이게 전기회로 이론의 오메 법칙이죠. 전기회로 이론이죠. 그건 오메 법칙 이렇게 쓰죠. 얘는 전류가 아니라 자속이죠. 자속을 구동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똑같이 쓰는 거죠. 곱하기 R. 이때 이 R은 전기회로 이론의 이제 오메 법칙이에요. 전기회로의 저항이죠. 여기는 이제 자기회로 저항이 되죠. 자기 저항이 되고 이건 전기 저항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속을 구동할 수 있는 힘, 기자력, 그 다음에 전류를 구동할 수 있는 기전력,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 기자력은 턴수의 전류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한 턴이면 이 전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코일 구조로 이제 만들죠. N턴이죠. 한 턴이 아니라 보통 N턴으로 NI 이렇게 되죠. 여기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기자력이 되는 것이죠. 이 기자력은, 그리고 파이의 R, 이 R은 자기회로 저항,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작아진다. 전기자 기자력이 작아진다. 즉, 이 파이가 작아지는 설계를 하는 그 스타일이라는 거, 단락비가 작은 것들, 이걸 갖다 파이 A로 보시면 돼요. 전기자 자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낮은 발전기다 라는 얘기죠. 이게 낮은 발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전기자 기자력이 낮은 스타일의 발전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 여기서 페이지를 펼쳐놨으니까 여기서 설명을 더 해버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전기자 기자력이라고 해요. 여기 전기자 자속이니까 여기는 이제 자기 저항이 되겠죠. 이런 스타일의 발전기라는 얘기가, 단락비가 큰 발전기라는 건 얘가 작은 발전기고, 즉 전기자 기자력이 작은 발전기. 자, 이런 스타일로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이거는 전기자 권선의 턴수가 되겠죠. 전기자 권선의 턴수로 가니까 이렇게 아마추어 해서 이렇게 구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게 되면
우리가 단락비가 크다, 작다를 이제 놓고 비교를 하려면 얘는 철기계가 되냐, 동기계가 되냐, 이걸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일한 용량을 설계를 했을 때가 기준이 되겠죠. 동일한 용량. 즉, 전압도 일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류도 일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이제 파워가 되는 거니까 이걸 갖다 전격 전류, 이게 전격 전압. 이런 동일한 기준 내에서 우리가 설계를 한다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게 맞겠죠. 용량이 다른 거 가지고 단락비가 크고 작은 걸 갖고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즉 여기 이 I라는 것은 이제 전기자 전류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전류가 되겠죠. 이 값을 일정한 설계를 했을 때라는 이야기죠. 일정하게 놓고 설계를 했을 때 비교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전기자 기자력이 작은 발전기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얘는 지금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낮은 설계가 되냐면 전기자 권선의 턴수가 낮은 설계라는 발전기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대충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도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즉 권수가 작은, 즉 동량이 적어지는 발전기가 일단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턴수가 작아지니까 전기자 권선의 턴수가 작아지는 스타일이라는 얘기죠. 동일한 용량을 갖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일정한 설계치가 되는 거고, 이것도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기기전력, 여기에서 이제 전기자 권선에서 유기기전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유기기전력 E는 4.44에다가, 이건 시로치죠. 주파수 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자 권선에서 유기기전력이 이제 전기자 권선의 턴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계좌자속이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시로치예요. 이 값이 뭐가 되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냐면, 당연히 전격전압이 되도록, 이 유기기전력이 전격전압에 이르도록 이제 우리가 동일한 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좌자속은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 얘가 낮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얘가 작아지는 설계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기자 권수가 낮은 발전기 스타일이 된다겠죠. 그렇게 되면 동일한 전격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계좌자속은 증가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얘가 작아졌기 때문에 얘가 상대적으로 얘가 커져야 동일한 전압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야 이제 동일한 용량의 것이 되죠. 얘도 일정해야 되고 얘도 일정해야 되니까, 그래야 뭐 용량이 일정한, 그래야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발전기가 된다는 얘기죠. 즉 뭐냐면 계좌자속을 갖다가 증가시키고, 즉 전기자 권선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턴수가 작아졌기 때문에 계좌자속을 키워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발전기가 바로 단락비가 큰 발전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속은 자속 밀도 곱하기 단면적이죠. 자속은 자속 밀도 곱하기 단면적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재료가 정해지면 일정한 값으로 정해지게 되잖아요. 그죠? 자속 밀도 값이니까. 그러면 이 애를 갖다 키우려면, 자석을 키우려면 당연히 철심의 단면적을 키워야 되죠. 즉 회전체인 계좌죠. 계좌의 철심 자체가 단면적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즉 철심의 양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턴수가 작아지면 동량이 적어지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냐면 철의 양이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의 발전기 설계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게 이제 이겁니다. 즉 전기자 기자력이 감소된, 이게 작으니까, 전기자 반작용 자속이 작으니까 전기자 기자력이 감소된 발전기 스타일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낮은 스타일이니까 결국 이 기자력은 낮은 상태에서 얘는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전기자 전류는 일정하게 전격이라는 동일한 전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전격 전류는 같은 상태에서 비교를 해야 되니까 턴수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죠. 설계치에서. 자, 그렇게 되면 턴수를 낮추다 보면 당연히 전격 전압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계좌자속은 증가되는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계좌 철심의 단면적 증가가 요구된다는 얘기죠. 설계치에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상대적으로 동량은 감소하게 되고 철심량은 더 증가되는, 철의 양이 증가되는 철기계가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이런 특징의 이제 설계치가 나오는데 대형이 돼요. 상대적으로 뭐냐면 이제 대형이 돼요. 동기계보단 좀 커지는 것이죠. 철의 양이 좀 많아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설계치가 좀 커지는, 그다음에 공급도 약간 커지는 그런 스타일의 발전기 설계치가 됩니다. 그리고 비싸집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근래 전력기기를 설계하는 그런 기준을 바라봤을 때는 나쁜 방향이죠. 커지고 비싸지고 이걸 가장 싫어하죠. 뭐 다른 것은 좀 희생되더라도 커지고 비싸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유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근래의 어떤 전력기기를 설계하는 쪽과는 약간 반대 성향을 갖는 어떤 기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선이 좀 커져서 손실도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발전기가 단락비가 큰 발전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기계가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락비가 큰 발전기는 뭐 다른 어떤 특징은 뭐 있냐, 뭐 추가적으로 한번 봐보면, 전압 변동률이 작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게 역수잖아요. 얘가 크면 뭐 얘가 작으니까 당연히 내부 임피던스가, 발전기 입장에서 내부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여기서 뭐 같은 부하 전류를 갖다 흘리더라도 이게 이제 뭐 전압 강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자전압은 이제 많이 이제 스윙하지는 않겠죠. 얘가 작으니까 같은 부하를 흘리더라도 전압 변동률은 작게 발생할 거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장점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것은 뭐냐면 이런 장점들 때문에 우리가 뭐 설계 방향을 갖다 단락비가 큰 발전기 스타일로 가지는 않는다. 뭐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커지고 비싸지는 그런 극단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장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 안정도가 뭐 상대적으로 양호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안정도식을 한번, 정태 안정도식을 한번 써보면 여기서 구해본 P라고 하는 것은 뭐 XX에다가 2V의 사인의 두 개의 상차각을 갖다 델타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뭐 이게 작으면 뭐 우리가 안정도가 정태 안정도 관점에서 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안정도가 향상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과도 안정도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회전체가 좀 커지잖아요. 덩치가 커지잖아요. 그죠? 철기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제 회전체가 무거워지죠. 그러면 이제 관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관성 에너지 때문에 과도 안정도도 이제 전력계통에서 뭐냐면 이제 그 부하가 급변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이제 관성 때문에 과도 안정도는 조금 더 좋아진다. 뭐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강조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단락비를 절대 크게 설계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통 단락 시에 단락전류가 증가한다. 뭐 이것은 뭐 단점이 되겠네요. 뭐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단락전류는 뭐 커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단락비가 큰 발전기로 무부하 송전소를 충전하게 되면 자기여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그러니까 자기여자 시키지 않을 조건으로서는 좋은 것이죠. 이런 부분은 또 장점이 돼요. 자, 단락비가 큰 발전기는 자기여자가 되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여자를 일으킬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죠. 이게 무부하 송전소를 갖다 충전할 때는 유리한 부분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여자 되지 않을 그런 조건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같은 용량으로 설계했을 때 단락비 좀 크게 설계를 하다 보면 좀 이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단락비가 큰 발전기는 철기계 된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철기계, 즉 단락비가 큰 발전기의 또 다른 어떤 특징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것은,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장단점만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해를 하다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뭐냐면 장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철기계로 설계할 수도 있고 뭐냐면 동기계로 설계할 수도 있겠구나, 뭐 다음 시간에 말할 동기계로 설계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력기기를 갖다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근래에 봤는데 사이즈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격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이제 강조가 되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